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 날씨 속에서 재혁 오빠가 밝은 미소를 머금고 내 현관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문서가 든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설레는 빛이 가득했다. 유진아, 드디어 됐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프로젝트 해외 파견, 최종 합격했어. 그는 한참 동안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의 기쁨은 곧 내 자랑이기도 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이 내 심장을 철썩 내려쳤다. 근데 3달 동안 서울을 떠나야 해. 부산 본사에 있다가 곧 일본 지사로 옮길 거야. 근데 해솔이 좀 부탁해도 될까? 해솔이는 재혁 오빠가 기르던 한국산 마스티프였다. 8살짜리 근육질의 대형견. 그 이름만큼이나 고요하고 우아한 외양이지만 내겐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였다. 나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보통의 귀엽고 얌전한 포메라니안이나 말티즈일 때의 이야기다. 현관 너머 잔디밭에 앉아있던 해솔이는 내 눈길을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봤다.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 도톰한 흑갈색 털, 그리고 가만히 흔들리는 꼬리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 얌전해. 겉모습만 무섭지, 알고 보면 완전 애기야. 재혁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시작된 우리 둘만의 동거. 첫날부터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해솔이는 산책 때마다 나를 질질 끌었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쿠션을 물어뜯었다. 심지어 청소기를 향해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어느 저녁 너무 지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해솔아, 너 진짜 나를 미치게 만들 거니? 그때였다. 해솔이는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커다란 머리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무게와 함께 전해진 따뜻함.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깊은 한숨. 그 순간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털 아래 단단한 근육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눈, 손끝이 조심스럽게 해솔의 귀 사이를 쓰다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너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체온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동물의 온기가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주는 부드러운 에너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대형견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처음 일주일은 마치 전쟁 같았다. 매일 아침 나는 재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해솔이의 리드줄을 꽉 잡은 채 동네를 뛰듯 걷고 또 걷고 했다. 그녀는 힘이 너무 셌다. 작은 언덕을 오르다가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뭐든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나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산책 경로를 일정하게 정하고 주변 개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외출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도 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놀랍게도 그런 작은 준비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해솔은 점점 나의 속도에 맞춰 걸었고 줄을 덜 당기게 되었다. 하루는 시장 근처를 지나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야, 저 아이 참 우아하네. 근데 여자가 혼자 저런 개 데리고 다니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나는 멋쩍게 웃으며 해솔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그 말이 들린 것처럼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나도 모르게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안 외로워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긴 하루를 마치고 샤워 후 야른 면자무 차림으로 거실에 앉았다. 긴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소파 위에는 따뜻한 무릎담요와 녹차 한 잔, 그리고 해솔이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 그런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다. 나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해솔의 등을 툭 건드렸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 사람 같아서 심장이 묘하게 울렸다.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쓸어내릴 때 손끝에 닿는 온기와 단단함이 묘하게 감각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어떤 의미에선 이게 우리의 방식이었다. 말 없이 전해지는 애정. 겉으로는 무심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담요를 더 꼭 끌어안았다. 해솔은 나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더니 아주 조용히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게감이 다리에 전해졌지만 묘하게 편안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 없이 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솔과 나는 거의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아침 산책, 점심 간식, 저녁 운동. 그녀는 어느새 나의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는데 근처 공원에서 갑자기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리드줄 없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다. 해솔은 그 순간 전투태세로 돌입했고 나는 간신히 줄을 잡아당기며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해솔. 안 돼. 그녀는 느르렁거리며 앞발을 바닥에 고정했지만 내가 그녀의 가슴팍을 눌러 멈추자마자 바로 물러섰다. 주인은 허둥지둥 달려와 사과했지만 나는 이미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내가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무섭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다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현관에 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멍하니 있었다. 그때 해솔이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천천히 내 손등을 핥고 그 다음엔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너도 놀랐지? 내가 낮게 중얼였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두꺼운 가죽 목줄을 느리게 풀어내며 손끝으로 그녀의 턱 아래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다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코끝으로 내 뺨을 툭 건드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얇은 목욕 가운을 걸친 내 몸에 물방울이 하나 둘 흐르고 있었다. 그 틈으로 어깨와 목덜미에 손톱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다. 해솔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 상처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야. 이건 일종의 유대다. 마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 거실에 나가자 해솔은 이미 내가 앉던 자리에 웅크려 누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누웠다. 마치 서로에게 기대듯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결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어느 날,
퇴근 후 거울 앞에 선 나는 한참을 멍하니 내 모습을 바라봤다. 길게 늘어뜨린 실크 블라우스, 타이트한 롱스커트, 뒤에 반짝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입었던 차림이었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나를 더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다. 피곤에 찌든 어깨를 풀며 집으로 들어서자 해솔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나를 따라 움직였고 꼬리는 천천히 한 번 흔들렸다. 인사 같기도 하고 눈치 보기 같기도 한 그 동작에 괜히 미소가 새어나왔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입었지? 나는 힐을 벗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해솔은 코를 킁킁거리며 내 발끝을 관찰하더니 천천히 내 발등에 이마를 대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은 순간적으로 내 등줄기를 따라 전율처럼 퍼졌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늘 그렇듯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블라우스를 벗고 야은 실내용 가디건과 셔츠로 갈아입었다. 살짝 드러난 허벅지에 해솔의 눈길이 닿는 듯해 약간 민망해졌지만 곧 그런 감정도 무색할 만큼 그녀는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마치 습관처럼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이젠 익숙한 그 자세.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턱을 쓰다듬고 손끝으로 귀끝을 따라 천천히 문질렀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쯤 감으며 아주 낮은 숨소리를 흘렸다. 어떤 짐승적 본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가까운 안도와 신뢰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해솔의 몸은 아직도 경계심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발 위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얹었다. 놀랍게도 해솔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느려졌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우린 그렇게 소파 위에서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해솔이 내게 기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내 손끝은 그녀의 짧은 털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녀의 몸은 마치 가늘게 떨리는 바이올린 줄처럼 섬세하게 반응했다. 그 모든 반응이 너무나 섬세해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해솔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같이 잘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내 발소리를 따라왔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기다렸다. 이윽고 침대 위로 조심스레 올라와 내 다리 옆에 눕고 고개를 내 배 위에 올렸다. 그 무게, 그 체온, 그 존재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다. 마치 내가 처음으로 어떤 존재를 품에 안은 기분이었다. 재혁 오빠가 돌아오기까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남았다. 해솔과의 나날이 너무도 익숙해진 지금, 그 사실은 왠지 모르게 서글펐다. 그녀는 이제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 존재였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퇴근,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야은 니트 원피스 위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차가운 유리잔, 안에는 달콤한 복숭아 홍차가 담겨 있었다. 해솔은 내 발치에 누워 있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그녀에게 묻듯 말했고 해솔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여느 때처럼 고요한 충성심과 무언의 애정이 가득했다. 며칠 전 재혁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더라. 해솔이 얼굴이 밝아졌어. 그리고 덧붙였다. 서울 돌아가면 해솔이 데리고 가야지.
너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다. 해소를 돌려주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을까?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침대에 올랐다. 그녀의 몸이 내 다리 옆에 닿자 익숙한 체온이 퍼졌다. 손끝으로 그녀의 귀 뒤를 천천히 문지르며 나는 속삭였다. 혹시 나도 너한테 필요했던 걸까? 해솔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나는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이 시간에 나는 가볍게 몸을 일으켰고 해솔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가 조명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진 순간 거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달아나는 그림자가 보였다. 도둑. 나는 멍하니 창문 쪽을 바라보았고 해솔은 창문 앞에서 여전히 경계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 그녀의 등을 살짝 쓰다듬자 마치 그 손길이 해제 버튼이라도 된 듯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 쪽으로 돌아섰고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맺은 이 유대는 단순한 보호자와 반려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내 곁에 있기로 선택한 존재였고 나 역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한 듯 재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해솔이 그냥 나랑 지내도 될까? 잠시의 정적. 그리고 조용한 대답. 그럴 줄 알았어. 해솔도 그걸 원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더는 주저하지 않고 침대 위로 해솔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내 옆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고개가 내 가슴 위에 놓였고 나는 양팔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에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함께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